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시티은행의 BYD 분석 보고서랑 유럽 시장 전략, 이걸 같이 좀 깊게 파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국 전기차 선두주자 BYD의 최근 성과랑 목표가 상향 소식, 그리고 특히 유럽 시장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단순히 기업 분석을 넘어서 이게 유럽 자동차 시장이나 배터리 기술 판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파헤쳐 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아주 시의적절한 자료인 것 같아요. 먼저 그 시티은행 보고서부터 보면요. BYD에 대한 시장 기대가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확 올렸죠. 네, 아주 대폭 올렸어요. H주, 그러니까 홍콩 시장은 727 홍콩 달러, 그리고 A주 본토 시장은 669 위안까지. 와, 양쪽 다 엄청나게 높게 평가했네요. 그렇죠. 이건 뭐랄까, 해외 투자자든 본토 투자자든 BYD의 성장 가능성을 정말 높게 본다는 강력한 신호죠. 단순 긍정 평가라기보다 기술 우위나 비용 구조까지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높은 평가는 역시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가능한 거겠죠. 자료에 나온 판매량 보니까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던데요. 네, 그렇죠. 판매량이 엄청나죠. 올해 들어 4월까지 벌써 138만 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47%나 늘어난 수치거든요. 47%요? 와, 대단하네요. 이 추세면 연간 목표가가 550만 대랬죠. 네, 550만 대. 지금 흐름이라면 충분히 달성 가능해 보여요. 정말 무서운 속도네요. 특히 그 해외 시장 성장이 정말 눈에 띄어요. 4월 한 달 동안 해외에서 판 게 7만 9천 대. 네, 봤어요. 작년 같은 달이랑 비교하면 90% 넘게 급증했던데요. 맞습니다. 90.8% 증가. 연간 해외 판매 목표가 80만에서 100만 대 사이인데 그럼 지금 속도면 이것도 충분히 달성하겠네요. 네,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수 시장을 넘어서 이제 글로벌 플레이어로 자리를 확실히 잡아가고 있는 거죠. 그 글로벌 확장의 진짜 격전지가 유럽인 것 같고요. 자료에서 이 부분이 제일 흥미롭더라고요. 그렇죠. BYD가 유럽에 벌써 10번째 모델을 내놨는데 돌핀 서프라고 저가형 전기차예요. 네, 돌핀 서프. 가격이 아주 파격적이죠. 시작 가격이 한 2만 3천 유로 정도? 우리 돈으로 3,200만 원 정도인데 근데 6월 말까지는 프로모션으로 더 싸게 판다면서요? 맞아요. 시작가를 19,990유로까지 낮췄어요. 최고 트림도 24,990유로니까. 와, 2만 유로 아래에서 시작한다고요? 거의 3천만 원도 안 되는 건데 유럽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혹할 만한 가격인데요? 바로 그 점이죠. 이게 유럽 현지 자동차 제조사들한테는 정말 엄청난 압박일 겁니다. 그렇죠. 폭스바겐이나 르노 같은 기존 강자들 긴장 많이 하겠는데요? 네, 비슷한 가격대에 경쟁력 있는 전기차를 빨리 내놔야 하는 그런 상황에 몰리는 거죠. BYD의 이번 가격 정책은 뭐랄까 단순히 차 하나 파는 걸 넘어서 유럽 전기차 시장 전체의 가격 기준선을 그냥 흔들어버리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봐야 해요. 이렇게 파격적인 가격이 가능하려면 결국 원가 절감이 핵심일 텐데 그래서 이게 배터리 기술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흥미로웠어요. 네네, 그 지점이 중요하죠. 자료에서도 지적했듯이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기존의 3원계 NCM 배터리 대신에 그보다 저렴한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 이걸 쓸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LFP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는 3원계보다 좀 낮지만 가격 경쟁력 뛰어나고 안정성도 좋거든요. 그래서 보급형 전기차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잖아요. 현재 글로벌 LFP 배터리 시장은 CATL이나 BYD 같은 중국 기업들이 거의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오메이디의 유럽 저가 공세가 LFP 배터리 확산으로 이어지고 이건 결국 중국 배터리 기술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걸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좀 종합해보면요. BYD는 강력한 판매 실적, 그리고 시티은행 같은 시장의 높은 기대를 바탕으로 정말 무서운 상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돌핀 서프 같은 모델을 앞세워서 공격적인 가격 정책으로 현지 시장을 막 흔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전략이 결국엔 비용 효율적인 LFP 배터리의 채택을 더 빠르게 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까지 짚어봤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이 있어요. 네.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 BYD 현재 전략을 봤잖아요. 만약에 이 전략이 정말 성공해서
중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LFP 배터리가 유럽 전기차 시장의 주력 기술 중 하나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된다면 이게 장기적으로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이나 기술 표준 경쟁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까요? 아, 단순히 자동차 회사 간의 경쟁을 넘어서는 문제네요. 그렇죠. 기술 패권이나 공급망 재편이라는 더 큰 그림, 이걸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중국 전기차 대기업 BYD의 1분기 실적 분석 보고서입니다. 이게 좀 흥미로운데요. 매출은 예상을 좀 밑돌았는데 이익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혹시 BYD가 이 단기 수익성을 발판으로 뭔가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장기적인 시장 지배력을 노리는 건 아닌지 당신을 위해 핵심 내용을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표면적인 숫자 너머에 있는 그 전략을 읽는 게 중요하죠. 특히 이익이 확 늘어난 비밀은 결국 해외 수출, 그것도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시장에 집중한 데 있거든요. 단순히 뭐랄까, 많이 파는 것 이상으로 어디서 어떻게 파느냐가 핵심이 된 거죠. 이 전략의 의미랑 이게 계속될 수 있을지 한번 자세히 보죠. 좋습니다. 그럼 그 놀라운 수익성 이거부터 한번 풀어보죠. 1분기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69%, 와, 100%나 늘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역시 비결은 해외 수출인데 수출량이 무려 110% 넘게 늘어서 전체 판매량의 한 20% 이상을 차지했더라고요. 네, 여기서 정말 재밌는 포인트는 바로 유럽 시장입니다. 유럽에서 파는 BYD 자동차 가격이 이게 자료에 보면 나오는데 중국 내수 가격이 거의 3배에 달해요. 네, 3배요? 와. 네, 예를 들어 그 아토3 모델 가격 차이를 보면 아주 극명하죠. 그러니까 뭐 높은 관세가 한 17% 붙고 딜러 마진 15%, 또 물류비도 한 6, 7% 들잖아요. 이걸 다 고려해도 유럽에서의 수익성이 중국보다 10% 이상 높다는 계산이 나와요. 3배라니 정말 대단한 가격 정책인데요.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비싸게 팔 수 있을까요? 뭐 현지 소비자들 반응이라던가 아니면 유럽 경쟁사들이 가격을 내린다거나 그런 변수는 없을까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지금 BYD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한 4% 수준으로 아직 낮아요. 자료를 보면 지금은 일단 높은 가격으로 좀 브랜드 이미지를 쌓고 인지도를 높이고 나중에 뭐 PHEV 모델 같은 걸로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약간 단계적인 전략으로 보이거든요. 가격 정책은 당연히 시장 상황 보면서 유연하게 조정될 가능성이 높겠죠. 아, 그리고 지금 유럽하고 중국하고 관세 철폐 논의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변수예요. 만약에 관세가 없어지면 가격 경쟁력을 더 갖추거나 아니면 수익성을 더 높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렇게 수익성을 확보하면서 그럼 그 이익은 주로 어디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나요? 바로 미래 기술이죠. 특히 R&D입니다. 1분기 매출 대비 R&D 비중이 8.3%나 돼요. 이게 테슬라가 한 7%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높고 다른 일반 완성차 업체들 평균이 한 3, 4% 되거든요. 그보다 훨씬 높은 수치죠. 해외 진출 가속화하고 또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거의 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잠깐 언급됐는데 엔지니어들이 주 6.5일 근무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런 치열한 개발 속도를 보여주는 단면이죠. 주 6.5일이요? 와, 정말 기술 개발 속도를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는다는 느낌이네요. 자체 개발했다는 그 신의 눈, 가즈 아이, 자율주행 시스템 이것도 일부 고급 모델에는 그냥 무료로 넣어주면서 가격 경쟁력까지 잡으려는 거. 이것도 참 흥미롭고요. 데이터 쌓이는 속도도 뭐 엄청나겠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2025년 말까지 가면 하루에 1억 5천만 킬로미터 주행 데이터를 훈련에 쓴다고 예상하더라고요. 이 엄청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을 계속 고도화하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확장에 나설 준비를 하는 거죠. 2025년 말에 헝가리 공장 가동 시작하고 2025년에서 2026년까지 해외 생산 능력을 총 80만 대 규모로 갖추고 2025년 수출 목표도 80만 대로 잡고 있고요. 이야, 미래 투자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는데 동시에 또 주주 환원 정책도 아주 파격적으로 발표했던데요. 이것도 좀 눈에 띄어요. 사상 처음으로 10주당 8주 주식 배당을 한다고요? 이건 뭐 시장에 보내는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특히 현금 배당보다 주식 배당 규모가 더 크다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해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 수를 늘려서 주가를 좀 낮추고 그래서 거래를 더 활발하게 만들려는 유동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동시에 배당 성향도 보면 2022년에 20%였는데
2023년, 2024년에는 30%까지 꾸준히 높여왔거든요. 이건 뭐 우리 회사 계속 성장할 거다, 이런 경영진의 강한 자신감을 시장에 딱 보여주는 그런 명확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정리해보면 BYD는 현재 수익성 좋은 해외 시장, 특히 유럽에서 좀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극대화하고 그 돈으로 R&D랑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글로벌 생산 기지에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이 파격적인 주주 환원은 이 모든 전략에 대한 어떤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모든 분석이 당신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네, BYD의 전략, 그러니까 이 고수익 수출로 미래 투자를 감당하면서 글로벌 확장을 노린다. 이 그림 자체는 분명 인상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당신이 한 번쯤 고민해 볼 질문은 바로 이것 같아요. 과연 지금처럼 해외에서, 특히 유럽에서 그렇게 높은 가격 정책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점점 경쟁이 심해질 텐데 그 시장에서 목표하는 만큼 점유율을 성공적으로 늘려갈 수 있을까? 이 높은 가격과 시장 점유율 확대라는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당신이라면 이들의 다음 행보를 어떻게 예측하시겠습니까? 네, 전기차 관련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